내년부터 계좌이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모른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데요. 단순한 계좌이체인데 세금이 부과된다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 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금융거래 중 하나가 바로 계좌이체입니다. 모바일 폰뱅킹으로 어디에서든 쉽게 계좌이체가 가능한데요. 생활비든 용돈이든 경조사, 공과금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에 몇 건씩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 모르고 계좌이체를 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단순한 계좌이체인데 세금이 부과된다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증여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라고 하니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증여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의 이체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사소하게 매일 하는 계좌 이체권을 통해서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 미리 알고 있어야 증여세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증여세 내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먼저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무상으로 받는 재물을 과세 표준화해서 부과시키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말합니다.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거래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자주 하실 겁니다. 이 외에 계좌이체는 가족 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생활비랄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랄지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끼리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계좌이체가 가장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끼리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주 송금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매달 혹은 주 1회 이상은 이체하실 텐데요. 먼저 답을 드리면 부부끼리 계좌이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 조사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서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빼고는 부부간 발생한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계좌이체는 어떻게 될까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인데요. 인터넷 구매가 서투른 부모님께서 비용을 자녀에게 송금해주고 자녀가 물품만 대신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알아보고 구입해서 부모님 댁에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바꿀 때 다 같이 바꿔줘야 합니다. 구매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자,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간의 계좌이체의 모든 건이 다 증여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탁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신용카드 내역, 주문 상세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한다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입니다. 위 금액까지는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위 공제는 증여를 한 번 할 때마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을 10년 동안 증여했다면 자녀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년 2024년부터 가족 간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증여를 많이 받는 시기가 바로 결혼을 할 때일 겁니다. 앞으로는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직계존속이 성인일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3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시행되면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씩 합하면 3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이는 기존 공제금액 5천만원에 1억원이 추가되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부분과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변경되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